공천을 앞두고 지금 다들 굉장히 민감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강의원 성추행 억울 주장 법원선 이미 허위 사실 판단. 네, 강의원 친명 원의 핵심이다라고 한국일보의 부연 설명이 요 밑에 있습니다. 강의원 당대표 특보죠. 근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강의원 이 특보가 앞서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번에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 근데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저는 당원들이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당 대표께서 목숨을 건 투쟁 중이고. 네, 당시 좀 과격한 표현을 했어서 논란이 그때도 됐었습니다. 근데 딱 얘기만 들어봐도 친명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날 직접 본인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떤 입장문이냐? 입장문을 좀 같이 볼까요? 본인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게 2003년에 성희롱 사건이 있고 음주 무면허 운전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입장을 밝힌 겁니다. 2003년 성희롱 사건은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는데 형사상 처벌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부적격 심사 기준에서 이건 2차 가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법이 2019년 12월에 시행이 됐는데 제 사건은 2018년 2월에 시작이 돼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이면 과거 일입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음주 무면허 운전도 이것도 결국 2005년, 2006년에 생긴 일이어서 이거는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음주 무면허 운전도 그렇지만 성희롱 사건이 있었죠. 아까 기사 다시 넘어가 볼까요? 네, 성추행 억울 주장.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사건입니다. 여길 좀 보겠습니다. 강특보 성추행 사건 2003년에 발생을 했고 2018년 지방선거 때 다시 피해자가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근데 이 폭로를 다시 뒤늦게 15년이 지나서 한 이후 강특보가 발간물을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해서 다시 강특보의 반박 내용을 2차 가해라고 판단해서 소송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럼 2003년에 왜 안 했는데? 보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강특보는 2003년 사건 발생 직후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서 나도 모르게 상황 회피를 위한 정치적 계산까지 했다며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3년에 본인이 인정을 해서 그래서 소송을 안 했는데 2018년에 발간물을 통해서 나 그때 억울했어요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송 결국 대법원 판단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1,000만 원 배상하라는 1심, 2심, 그리고 3심 대법원까지도 원심을 다 확정을 했다라는 거.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법원의 판단은 사실이다. 성추행 판단이 사실이다. 억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이건 허위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성추행 진짜 있었습니다. 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 아까 주원규님 살짝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조기현 변호사님. 일단 아까 본인의 입장문에 따르면 이거는 규정보다 앞서서 일어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부적격 사유가 아닙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당규에 보면요.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형사 사건으로 반드시 확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서 이게 배제 수요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인정되기가 쉽지 않고요. 좀 오래된 사건이어서 본인이 다소 억울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어쨌든 민사 판결에서 명확히 드러나 있고 또 정치 과정에서 이제 그 부분을 악용하려다가 또 문제됐던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 검증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당규상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사실 지금 앞에 현근택 부원장도 그렇고 지금 강의원 특보도 그렇고 다 친명계죠. 그 친명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비명계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적절한 상황이 비명 쪽에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금 탈당을 했죠. 근데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됐는데요. 들어보고 오시죠. 목에 을 맞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너무 좋다. 남해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표님 너무 좋구나. 이재명 당대표님의 주요 일정 병원, 법원, 병원, 법원 너무 좋아.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오늘 국회에 모여 본인들이 몸담았던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정치 테러 사건을 두고 목에 칼을 맞았다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반인륜적 망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치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롱하지 않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의 발언에 민주당 직접 대변인이 강하게 비판했어요. 국민의힘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논란이 굉장히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 직접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을 떠나는 후련한 심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피습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벼운 표현을 썼는데 사과드립니다. 품격 있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낙연 전 대표는 당신의 지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책임 없는 겁니까? 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지자 폭언에 사과드립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 대표 민주당에도 사과드립니다. 어느 경우에도 품위를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윤영 대변인님. 네. 사실 민주당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 여야 없이 지금 공천을 앞두고 상당히 좀 과열되면서 국민의힘도 다 여야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원래 지금 집안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 전쟁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일이 많이 발생되는 전쟁이 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생각 들고 민주당은 사실상 지금 내부 헤게모니를 두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호남이 지역 기반인데 민주당에서 어쨌든 지금 호남의 제1대주주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당원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저런 실수는 결국 호남의 기반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과한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조금 더 저런 발언 수위 같은 거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행보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지자들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의 행보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